근데 한 가지 또 깨달은 점은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가도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나도 인스타그램을 키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분들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대신 키워드린 돈으로만 대기업 월급 이상씩은 꾸준히 벌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 글을 쓰면 좋아요. 뭐뭐 하세요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부정에 더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신감 있는 어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줄에는 20글자 이상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한 문단 안에서는 최대 3줄까지만 쓰려고 해요. 예민한 사람들이 좀 유리해요. 그 다음으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서는 좀 써먹을 만한 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SNS 글쓰기로 제2의 월드급을 만들고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글쓰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로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레드 아시는 분은 아마 제이로드님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전문직 분들의 SNS를 대신 키워드리는 SNS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스레드 쪽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지금 퇴사한? 네,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전문직 분들을 맡고 계신 채널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20개 정도 20개요? 네, 20개 정도를 하고 있고 제가 혼자서 1인으로 하고 있긴 한데 키워드린 제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분들 중에서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서 페이를 드리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괜찮네요. 저도 좀 시켜주면 안 되나요? 서로 재능 교환 한번. 네. 만약에 전문직 분이다 근데 만약에 대행 맡긴다 그러면 비용이 이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라고 하면은 한약은 정말 저렴하면 10만 원 정도? 비싸면 또 50만 원 이상 가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비용을 낼 수 있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정해지기는 해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내원을 한 환자가 다이어트 한약을 3개월치를 구매를 했다. 그게 30만 원이라면은 3개월이면 90만 원이잖아요. 또 이것저것 할인 들어가면 80만 원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로 인해서 10명이 들어오면 8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한 4분의 1은 2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업종마다 다른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병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스레드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면 뭐가 좋은지 또 제이로드님이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스레드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게 제가 2022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이제 부업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2020년도 초반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나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상승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취업한 친구들은 이제 월급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 결핍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월급을 받았지만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던 건데 초반에 조금 운이 좋았어요. 그때 23년도 1월에 집값이 V자로 이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부동산 주제 계정이었는데 원래 그 시장이 좋아지면 SNS도 같이 커요. 유튜브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유튜브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이게 시장을 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연락을 많이 받았냐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이로드님의 인스타그램이 빡 크는 걸 보면서 나도 인스타그램을 키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들 가르쳐드리고 그분들 대신 키워드린 게 시작이었죠. 저는 그러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분들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대신 키워드린 돈으로만 대기업 월급 이상씩은 꾸준히 벌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대신 키워준다는 개념이 그때 처음 생긴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전문직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인데 SNS로 잘 되는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이 병원을 보고 올 정도가 돼야 돼요. 우와. 예를 들어서 통증 치료라고 하면은 허리 통증 성지다, 이명 난청 성지다 그런 데는 이제 해외에서도 오시거든요. 일본에 살고 있는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분들도 그거 보고 오세요. 그게 조금 궁합이 좋은 쪽이 아무래도 피부과나 한의원 중에 다이어트 한약이 그게 좀 궁합이 좋아요. 조금 잘 됐던 케이스가 기미 잡티 쪽. 기미 잡티 좀 잡기 어려운데 그거를 좀 되게 꼼꼼하게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SNS로 굉장히 잘 됐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나 기미 잡티 잘해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글을 어떻게 좀 써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쪽 의료법이다 보니까 되게 섬세한 영역이긴 한데 나 잘한다라는 걸 어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말만 하다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새해 이벤트나 감사 이벤트를 섞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환자분과 있었던 에피소드 근데 그게 또 너무 또 디테일하면 의료법에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좋아하지만 스토리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토리 때문에 또 반응을 해가지고 계정에 또 반응이 잘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맡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글을 몇 개 정도 쓰고 어떻게 글을 좀 쓰게 하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객사분이랑
원장님이랑 좀 교감이 중요한데 한 달에 이제 스레드 기준으로는 40개 정도, 인스타그램 릴스 기준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제안을 드려요. 아무래도 그 스레드는 짧은 글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이틀이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 호흡이 좀 긴 편이라서 월에 8개에서 10개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제가 써드린다기보다는 좀 원장님의 뇌를 제 머릿속에 이식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게 좀 동기화가 됐을 때 원장님의 빙의에서 글이 써지더라고요. 결국은 좀 고객사랑 저랑 좀 그 케미가 잘 맞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20명의 원장님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 가능하죠, 근데? 처음에 조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방향이 잡히면은 저랑 함께하는 분들한테 딱 제가 방향이 잡힌 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이 좀 쓸 수 있게 제가 한번 봐드린 다음에 쓸 수 있게 되면 저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재화 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시 가서 제가 다시 기획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균일하게 맞추고 있죠. 한마디로 컨설팅이네요, 그러면. 그쵸. 내가 만약에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원장님이건 내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분이건 뭐부터 좀 쓰면 좋을까요? 자기소개 글을 쓰면 좋아요. 자기소개 글은 그러니까 정체성인 것 같아요. SNS가 좀 재밌는 게 그 안에서 꽤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한 번씩 쳐주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자기소개 글을 한 번만 쓸 필요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쓰셔도 반응은 꾸준히 잘 나옵니다. 자기소개를요? 네, 자기소개 글만 계속 쓰신 분도 있어요. 이 SNS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유용함도 있지만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 글은 또 한편으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너가 너를 드러냈으니 내가 앞으로 너를 한번 기대해 볼게. 이런 심리가 있어서 자기소개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걸 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소개 글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괜찮다. 보름에 한 번도 괜찮아요. 또 좋은 컨텐츠가 있을까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내가 말할 무언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포장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날 자랑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조금 카피라이팅을 익혀보시면 괜찮아요. 카피라이팅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광고 문구를 볼 때도 되게 착 감기는 광고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야나도 이런 영어 광고나 그런 이제 카피라이팅을 내가 익히면은 사람들이 딱 그 말을 보고 집중을 딱 하게 되거든요. 강력한 것 중에 부정형이 있죠. 뭐뭐 하세요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부정에 더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신감 있는 어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자분들일수록 그게 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 맞아요. 선생님이면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 왜냐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더닝그루거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깊어질수록 더 내가 낮아 보이고 그쵸.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보여가지고 조심하잖아요. 겸손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SNS에서는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좀 더 자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끌리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실력 있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SNS에서 주목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 자신감과 에너지에 반응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소개 글, 그 다음에 부정형, 네. 자신감 있는 글. 네. 또 좋은 팁이 좀 있나요? 짧은 글이다 보니까 저는 한 줄에 되도록이면은 공백 포함해서 20글자 이상은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모바일에서 볼 때 MMOI 끊기면은 글이 잘 안 보여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줄에는 20글자 이상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한 문단 안에서는 최대 3줄까지만 쓰려고 해요. 딱 봤을 때 이게 2줄까지는 한눈에 보이는데 3줄부터는 약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줄까지만 쓰고 4줄은 지양하려고 해요. 물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장황하게 써도 잘 하시는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끊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또 좋은 팁이 있나요? SNS는 좋은 콘텐츠인지 안 좋은 콘텐츠인지 알고리즘이 감별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썸네일이랑 초반 3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초반 3초 안에 시선 사로잡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넘긴다고 하고 유튜브 롱폼 같은 경우에는 초반 30초 이내에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넘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다음으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서는 좀 써먹을 만한 게 본문에다가 모든 글을 다 쓰는 것보다 일부러 끊어가지고 댓글에다가 쓰는 전략도 괜찮고요. 거기에서 재밌는 게 댓글을 또 여러 개로 끊으면은 댓글이 많아 보여요. 댓글이 많아 보이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클릭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본질은 아니지만 한 번씩 시도해보면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다. 첫 줄을 눈에 띄게 쓰는 것도 좀 방법이겠네. 첫 줄. 첫 줄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반응이 좋은 것 중에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시작했어요. 첫 줄에서는 그분들이 깎아내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존중하고 리스펙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사람들이 긁혀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아 리스펙하는 글이구나 안도하고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나가게 되거든요. 또 너무 자주 쓰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럴 것 같아. 너무 어그로송이다라고. 한 번씩 하면 위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사람들은 신선하네 이렇게 좀 관대하게 봐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과 어그로 사이 어느 지점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결국은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처음 부업을 시도하거나 처음 SNS를 시도하거나 그런 분들은 내 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공대에 나온 엔지니어 출신인데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
실험을 할 땐 되게 다양하게 많이 흔들어봐요. 뭐 압력도 흔들어보고 온도도 흔들어보고 그 요소들을 다 흔들어보는데 그게 왜냐면은 매번 실험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 스타일이 아닌 글도 일부러 시도를 해요. 사실 내 글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제 20대에 많이 연애를 해보라는 것도 내 스타일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방의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글을 쓸 때도 뭔가 저를 내려놓고 제 스타일이 아니어도 한 번씩은 저는 실험을 해봐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좀 강력한 어그로를 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차단한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 이게 되게 강력한 어그로다 보니까 효과가 컸지만 부작용도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시도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겠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하면 되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나를 판단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나갈 사람들인 거고 두 번, 세 번 나를 보고 판단한 사람들은 내가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남아있을 분들인 거잖아요. 만약에 처음 글을 써보시거나 처음 부업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본인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 듣고 나서 좀 생각한 건데 스레드에서 팔로워를 많이 모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실제로 만났을 때 멋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죠. 짧은 텍스트 플랫폼이다 보니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막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둔갑해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조금 그래서 좀 안 좋게 되신 사례들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도 평판을 좀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계약을 하고 할 때 저한테도 많이 연락 주시거든요. 저 사람 어떠냐 어떤지 아냐 그랬을 때 제가 아는 분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온라인 크리에이터지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평판도 쌓고 평판을 쌓으면서 저의 영향력을 조금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고현아TV가 큰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모시는 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모시거든요. 근데 제리로드님 같은 경우가 스레드에서는 좀 되게 강한 어조였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 독서 모임에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친한 분들이 제리로드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서로 만나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호감상.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또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다양한 글을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부드러운 글과 날카로운 글을 많이 서로 섞어서 시도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날카로운 글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비중을 좀 더 부드러운 글을 한 80% 이제 날카로운 글을 쓰게 된다면 한 20% 이내로 최소화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팔로워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좀 한다고 보면 될까요? 뭐 이미지 관리도 이미지 관리인데 제 마인드를 조금 그렇게 둥글게 깎아내리려는 노력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많이 둥글게 해서 그 좋은 마인드를 펼쳐보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인플루언서잖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그래서 고현아TV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날카롭게 센 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사실은 좀 행복하긴 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무료든 유료든 어찌됐건 간에 온라인 세상에 콘텐츠를 대하는 저희 자세는 이 게시글 혹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시청자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거든 아니면 큰 거든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그 전과 후로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너무 큰 알맹이를 담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될까는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스레드 좋다는 걸 알겠는데 네. 얼마의 주기로 좀 써야 되나요? 시작한다고 하면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하루에 2개 정도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글의 알고리즘이 되게 짧아요. 이틀이면 알고리즘이 죽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이틀이면 죽는 알고리즘이 스레드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SNS는 다 그래도 몇 개월 이후에도 다시 바이럴이 되는데 그쵸. 스레드는 이틀 지나면 거의 죽어요. 살아남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2개 정도씩 꾸준히 해주셔야지 조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글쓰기다 보니까 글쓰기도 사실 근육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꾸준히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반응도랑 상관없이 나의 약간 이런 생각이나 관점을 좀 온라인 세상에 꺼내는 연습, 약간 일기장 같은 거죠. 그 일기를 내가 실시간에 쓰는 느낌이라서 하루에 그래도 2개 이상은 꾸준히 하셔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스레드를 하긴 하니까 쓰는데 근데 우물처럼 우물이 차올랐다 지금 쓰고 싶다 할 때 딱 쓰고 한 몇 주 뒤에 쓰거든요. 제 생각을 자주 남기는 걸 좀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도 꽤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는 그게 잘 안 됐는데 한번 노력을 했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스레드 크리에이터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들이 하루에 글을 몇 개를 쓰나 세어봤거든요. 네. 하루에 스레드 게시글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맞춰보시겠습니까? 20개? 40개였어요. 하루에? 네, 숨쉬듯 써야 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느낀 점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중독도 맞아요. 크리에이터를 중독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분야에 따라 달라요. 좋아하는 분 중에 세인님이라고 공간을 아카이빙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스레드를 하루에 30분만 한대요. 예약 바링으로 2개 걸어놓고 그냥 그 다음에 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40개 쓰신 분이 약간 에세이 쪽에 가깝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콘텐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대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글로 쓰는 근육이 잡히니까 고객사 글 기획이 엄청 빨라져요. 고객사에서 제이로드님이 저 이거 글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20초 만에 돼요. 그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그래도 해볼만은 해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 너무 스레드에 중독이 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 삶이 스레드의 주도권을 뺏기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장점만 취하고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멀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스레드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 좀 운 좋게 글을 좀 오래 써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터진 것도 있거든요. 특히 네. 첫 줄을 일부러 인플루언서 헌팅 해본 적 있어? 이게 첫 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준호 선생님과의 일화들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핸드폰 불이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조금 스레드를 좀 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알림을 꺼놔야 되는 건가요? 저 알림 꺼놔요. 제가 바보였네. 한 2, 3일은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모든 SNS 알림 다 꺼놓습니다. 카톡도 알림 다 꺼놓고 저는 모든 거를 알림 다 꺼놓습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약간 주도권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저도 그 알림이 울리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고객들이나 이런 피드백을 드리다 보니까 이 알림이 계속 오면은 일상생활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그냥 다 꺼버려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확인하면은 안 됩니다. 또 저희 독서 모임에 제이비님 계시잖아요. 네, 제이비님. 제이비님이 거의 한 40개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비님도 되게 좋은 사례죠. 이제 업종이 또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또 굉장히 잘 되는 사례입니다. 글 하나당 전환됐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업종이니까. 맞아요. 인테리어 업종. 그러면은 꾸준하게 글을 쓰는 제이로드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떤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민한 사람들이 좀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소한 걸로도 뭔가 느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낀 점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이너피스에 집중을 하고 뭔가 차분하고 그냥 둥글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SNS를 안 해요. 그 친구는 아예 그냥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거에다가 글을 쓰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거든요. 내가 이제 예민함의 감도가 높은 분들이 사소한 글을 잘 쓰게 돼요. 그게 어려우면은 내가 만약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조금 예민한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둔감해진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랑 함께하는 분들이나 제자분들 중에는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둔감해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둔감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예민한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서 느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민하다는 게 부정적으로 느낀 점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섬세하다? 섬세한 거죠. 섬세함의 감도를 올리면은 글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태솔로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손만 잡아도 되게 감동스럽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섬세함과 예민함의 감도를 올리시면은 글이 생각보다 쉽게 써집니다. 빙의인 것 같아요. 빙의. 대표님도 만약에 내가 글을 좀 더 예민하게 쓰고 싶다면은 첫사랑에 빠져있던 나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감수성을 좀 넣어야 되겠네. 그쵸. 근데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좀 못하거든요. 좀 PC 카톡으로 하거나 그러는데 PC도 되나요, 스레드가? PC 되죠. PC 되는데 주의할 점이 PC로 썼는데 모바일로 보면은 글이 약간 애매하게 끊기면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줄에 20글자까지만 쓰는 거예요. 공백 포함해서요. 이건 하다 보면 좀 감이 생깁니다. 만약에 스레드를 할 거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매출을 바란다면 그게 맞아요. SNS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익화일 수도 있고 제가 엔잡을 해보고 느낀 게 대기업에 처음 합격했을 때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의식 교육을 받아왔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한 시기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기에 뭘 느꼈냐면은 내 인생은 뭘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2번 느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학사경고 받았거든요. 뭔가 이제 반항심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 공대에 왔는데 막상 공부에 손도 안 잡히고 내가 평생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회사원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길을 잃다 보면 번아웃이 한 번씩 오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꼭 내 생각을 글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괜찮은지 아닌지를 글을 쓰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SNS에 그런 글을 쓰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고 내 길을 먼저 앞서 간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진짜 나의 길을 찾는데 좀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전문직분들 당연히 시작하시는 게 맞지만 직장인분들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예비 엔잡러 분들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번아웃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SNS에 글 쓰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게 저도 글 쓰기가 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써보면은 내 생각이 샘솟고
네. 정리가 되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좀 보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고 나중에 봤을 때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나의 자취가 보이면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기록을 한 나의 습관이 앞으로 나의 삶의 불안감을 조금은 그래도 낮춰주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내 아이템이 꼭 없더라도 지금 바로 SNS든 뭐 다 상관없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되고 스레드도 되고 블로그도 되고 글을 한 번씩 써보시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너무 좋은 말이다. 근데 대기업에 다니셨잖아요. 엄청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 다니셨는데 스레드 대행 사업을 한다는 게 저도 물론 유튜브 대행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감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도 불안하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모두가 불안한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 게 소속감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어서 그 불안감이 뭔가 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부장님 두 분이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나이대가 높은 부장님이 아니라 40대 중반이에요. 일을 못했냐? 아니에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그만두는데 일 잘하는 에이스였는데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100%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포장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연줄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부장님들이 실력으로 굉장히 잘 컸던 분들이었는데 진급벽이 막혔어요.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셔가지고 바로 퇴사를 하고 하청업체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사님으로 갔는데 물론 그것도 잘 풀린 케이스지만 신입사원 시절에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미래의 저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좋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그게 주도성 있게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수동적으로 선택을 당한 느낌? 물론 그분들의 인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만약에 부장이 되었을 때 그분들보다 과연 상황이 좋을까? 오히려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보다 제 동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경쟁이 훨씬 더 박 터질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성장폭이 큰 국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부장님들보다 내가 부장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부업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깨달은 점은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직장은 절대로 직원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가도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이 주더라고요. 영업이익의 10%였나요? 그게 타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은 부럽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싶어요, 거기. 저도요. 오늘 장중 기준 90만 원 찍었는데 네, 영상 올라갈 때 100만 원 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제 동기들이 그때 이제 자사주로 받았거든요. 자사주 받은 친구들 지금 1억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결국은 그냥 유연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고 불안감을 우리가 외면을 했던 거지 불안감은 누구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불안감의 실체를 자각하는 게 내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합리적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SK 하이닉스 가고 싶네요, 제가. 저도 그래요. 인사팀이 보고 계시면 저희 좀 뽑아주십시오. 네. 비나이다. 진심으로 되게 리스펙트하고 배도 아프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제이로드님, 제가 한 번 뵙고 되게 친해졌거든요.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제이로드님이 어렸을 때 되게 어려웠다고 그런 결핍을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꺼내주시니까 저도 되게 더 내적 친밀감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얼마나큼 어려웠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가난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오바고 저희가 3남매거든요. 3남매면 아무래도 좀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IMF 이후에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셨어요. 의지가 많이 꺾이신 것 같아요. 뭔가를 시도를 해보시다가도 굉장히 쉽게 포기를 하시고 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고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힘들게 저희를 좀 케어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거의 어머니 혼자서 벌어서 저희를 가르치신 건데 또 누나 2명 다 공기업에 입사를 했고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으니까 어머니는 뭐 자식농산 잘 지었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고 중간에 이제 뭐 재건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몸테크를 해서 신축에 간 것도 좀 좋은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노후 준비가 100%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겪는 갈등이나 저의 그런 이제 생존 위기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회사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게 좀 박힌 거죠. 물론 지금 헤아니스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월급만으로는 가파르게 올라간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부업을 시도를 했던 건데 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주에 불이 2개가 있거든요. 뭔가 제가 돈이 생기려고 하면 항상 까먹더라고요. 까먹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겪어가지고 자산을 또 많이 구축해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게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급하지 않게 차분히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최근에 또 코인이랑 또 지방 투자로 힘들어 하셨다고. 제가 어제 마이너스 1억 손절했어요. 마이너스 1하고 손절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천천히 행복한 길로 가요. 고인한테 2030 세대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게 열망을 가지고
가져도 그 방향을 모르거든요. 근데 방향을 잡으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2030 청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저도 이제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남고 가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외고 준비했고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지망했었고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공대 갔었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건데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 감정을 글로 기록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스레드가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도 괜찮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내 지인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나라는 사람이 딱 보이면은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이다. 제2의 나를 이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뭐 처음부터 얼굴 공개는 하지 마시고 나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온라인에 한 번씩 기록을 해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나를 앞서간 사람들이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좀 방향을 잡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었다. 네, 오늘 제로님이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좋아서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고현한TV 시청자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